뮤지컬 사상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오페라의 유령에서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장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커다란 샹들리에가 정확한 위치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이처럼 뮤지컬에 숨겨진 다양한 기술들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뮤지컬을 만나다의 저자 지은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로봇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인간의 네. 감성까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들이 필요할 텐데 네. 그렇다면 어떤 학문 분야와 기술들이 협력을 하고 융합을 하는 걸까요? 네. 로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기계와 전자공학이 활용되어 왔고 로봇이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분야의 융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 분야의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뇌과학과 감성 또는 지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과 디자인, 그 외에도 사운드를 통한 의사 표현이 구체적으로 로봇 기술과 융합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나의 로봇이 탄생하기까지는 주로 공학 기술들이 융합되었다면 로봇의 활용도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로봇의 자율성과 감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심리학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활발히 연구되면서 로봇 공학에서 로보틱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로봇 하면 차갑고 네. 이렇게 막 불꽃 튀면서 자동차 만들고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네. 문화와 함께 융합한다고 하니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네. 교수님께서는 뮤지컬을 주의 깊게 보셨는데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공부한 배경이 작곡, 심리학,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이다 보니까 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인간과 로봇의 감정 상호작용에 대한 초창기 연구가 로봇과의 인연을 맺어주었고 공연 무대 기술을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봇은 기계, 통신 등 모든 기술이 합쳐진 융합 기술의 상징적인 키워드면서 또한 새로운 경제 성장을 주도해가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뮤지컬은 음악과 영상, 그리고 안무, 시나리오 등 종합 무대 예술이면서 한류 문화를 잇는 차세대 문화 산업의 주역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뮤지컬의 경우는 무대 기술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R&D 기술들도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고 한류 문화와 융합된 기술로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한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도 책을 통해서 무대 기술의 백스테이지를 보여주고 문화와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대 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2000년을 기준으로 네. 뮤지컬 무대 기술 접목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무대 설명해 기술은 주시죠. 시대에 따라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1980년 전후에는 무대 기술들을 수동으로 처리했다면 1990년 이후부터는 좌우 슬라이딩이나 상하 리프트 같은 단순한 오토메이션 무대를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네네. 현재 무대에서는 대부분 첨단 자동화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로봇 기술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기술은 무대 자동화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면과 배우들의 이동을 정확한 각도와 속도로 연출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운드 활용으로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처럼 헬리콥터가 날아오를 때 3D 입체 음향으로 사운드만으로도 속도감이나 거리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무대의 긴장감을 극대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자동화 기술이나 LED, 프로젝션, 3D 홀로그램 등의 기술은 평면이 무대를 입체화시켜주고 현실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화 기술은 물론 3D 홀로그램, 뭐 영화 못지않게 네네. 실제 무대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첨단 기술 중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뭐로 꼽으셨나요? 네. 공중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기술은 네. 뮤지컬 타잔이나 스파이더맨처럼 객석까지 무대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네. 수준 높은 연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한편 요즘 들어서는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 시스템이 선보이면서 세계
세계 최고의 공연팀인 태양의 서커스 팀에서도 드론 영상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공연 무대의 활용 가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조명 기술과 잘 활용하면 공중이나 해저, 꿈속의 장면 같은 비행 기술이 필요한 모든 장면들에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첨단 기술들은 공연 문화 기술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 세스에서도 올해부터는 드론 존을 만들어서 선을 보이는 등 요즘 과학 분야에서도 관심이 높은 로봇 기술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더불어 이런 드론 기술은 공연 무대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사실 과거보다 더 흥미진진한 공연을 네. 즐길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 뮤지컬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인상이 남는 장면들이 꼭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장면을 연출했던 것들 중에 책에서 소개를 해주신 것들 몇 가지만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성공하는 뮤지컬에는 뇌리에 깊이 남는 테크놀로지와의 명장면들이 있고 네. 이는 작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호주에서 초연된 뮤지컬 킹콩과 오페라의 유령 그리고 미스 사이공 작품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킹콩에서는 유압식 실린더로 만든 공기주머니와 로보틱 자동화 시스템으로 킹콩의 얼굴 표정, 팔, 어깨와 몸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네. 마치 영화 속의 킹콩이 스크린을 찍고 무대 위로 등장한 것 같은 극적인 사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나룻배가 음악에 맞춰서 물 위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장면, 그리고 수십 개의 촛불이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장면 등 단순한 기술이지만 자동화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막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샹드리에가 관객석 뒤쪽에서 관객들의 머리 위를 지나서 무대 앞으로 빠르게 떨어지는데요. 이것 또한 정확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연출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도 실제 사이즈의 캐딜락이 슬라이딩 되어서 나오는 장면과 무대에서 헬리콥터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기술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최근 작품들뿐만 아니라 역사 깊은 작품들도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작품에 생명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뮤지컬도 뭐 작은 극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큰 극장에서 하는 것도 네. 있는데 아까 보니까 뭐 킹콩은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헬리콥터도 네. 보통 사이즈가 아닌데 네. 그렇다면 대극장에서는 사실 뭐 이것저것 집어넣고 멋있게 꾸밀 수 있겠는데 네. 소규모 소극장에서는 그런 기술을 어떻게 집약할 수 있는가요, 이게? 기계 기술과 사용하는 기술들이요. 네. 무대 기술에서는 기계 기술과 영상 기술이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더맨에서는 4개의 와이어와 윈치 모터를 몸에 장착하고 정교한 가속과 감속 기술을 이용해서 무대에서부터 2층 객석의 바로 앞까지 정확하게 착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스파이더맨은 극장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고스트의 예처럼 프로젝션 매핑이나 홀로그램 등의 영상 기술 또한 공간의 확장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배경막을 직접 전환했다면 현재는 홀로그램이나 LED, 프로젝션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로키에서도 결승전 장면에서 복싱 링이 관객석을 향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 무대에서 방이 좌우 슬라이딩 되어 나오는 오토메이션 기술도 무대 확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특정한 기술이 극장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주어진 기술들을 잘 쪼개고 합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화면으로 만나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 로봇과 뮤지컬의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로봇 산업 시장이 탄생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로봇의 정의는 무엇이고 로봇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새로운 로봇 산업 시장이 좀 더 빨리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로봇을 로봇 자체의 기능적인 성숙을 통해서 산업화를 해야 한다면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또 더 진보해야 할 기술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인식과 기대치가 영화에 나오는 로봇의 모습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용화되어 있는 로봇은 청소기 로봇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만큼 잠재적 사용자인 일반인들의 기대에는 아직은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로봇 자체가 아닌 로봇을 구성하는 기술들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고 접목해 본다면 이러한 산업의 시장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뿐 아니라 로봇 자체의 기술 요소인 기술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은 로봇과 문화를 함께 합친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는 뭐 또 다른 어떤 퓨전, 다른 융합, 다른 문화를 또 다른 분야를 집필하실 계획은 없나요? 네. 다음 책에서는요. 지금까지의 그 로봇과 문화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대, 예술, 학계, 비즈니스, 네. 미래학자 등의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로봇이 활용, 연구, 응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파나가 에이셔의 드로잉 핸즈 작품에서 두 개의 손이 서로를 그려가는 그런 그림처럼 로봇 공학 기술과 심리학, 컴퓨터, 음악, 디자인 등 서로 다른 분야들이 융합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기술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은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문화는 또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 네. 서로가 선순환적 구조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수많은 기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문화를 예측해보고 지금의 문화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 기술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서 우리나라의 IT 기술 산업과 문화 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창조 경제와 융합 문화의 기분 좋은 파장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융합 문화가 창조될지 더욱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뮤지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와 로봇 기술이 융합을 해서 더욱 실감나는 멋진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봇 뮤지컬을 만나다의 저자 지은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